오늘은 저희 화학정유의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비정상적 호황의 안정화 시기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전망 자료를 냈는데요. 제목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이제 사상 최대 호황이었고, 사상 최대 실적도 많은 기업들이 좀 기록을 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살짝 좀 비정상적인 게 좀 많이 있어서 만들어진 실적이었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하반기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시황이 좀 정상화, 살짝 좀 안정화되는 그런 이제 시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진이 좀 꺾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마진도 꺾이고 그럼 왜 꺾이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왜 상반기가 비정상적으로 호황이었던 요인은 뭐였나요?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에 불어닥친 2월 중순에 한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북미에 한파가 닥쳤는데 미국 내의 설비의 절반 이상이 멈췄습니다. 그게 한파는 일주일이었지만 이제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설비를 이제 점검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또 이 장비가 없으면 또 이제 주문 제작해야 되고 그게 한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설비들이 이제 멈췄고 그게 한 2달 동안 멈추다 보니까 글로벌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축소 효과가 좀 발생을 했고 수요는 어땠느냐? 수요는 지금 코로나 특수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 집에서 온갖 제품들 주문에 쓰지 않습니까? 예, 음식도 제 배달을 먹고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좋은 상황. 거기에 지금 유가도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이제 살짝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주문을 해서 좀 더 쌀 때 사자. 그래서 가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게 다 겹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쇼티지, 수요 호황, 유가 올라가면서 가수요가 붙고 네. 그리고 이제 유가 올라갈 때는 이제 레깅 이펙트라고 석유화학에서는 지금 제 제품을 파는 게 이 원재료는 대략 한 달에서 2달 전에 사온 원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쌀 때 샀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뻥튀기 되는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맞물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료 하나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키차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에틸렌 설비가 얼마나 멈췄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월 초순만 해도, 그러니까 뭐 1, 2월 달만 해도 뭐 한 5%에서 10% 내외. 그러니까 정기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정도는 좀 멈춰요, 시기별로. 근데 한파가 2월 중순에 닥치면서 수직 상승했죠. 대략 60%, 그러니까 한 62%의 설비가 멈췄습니다. 네. 미국의 에틸렌 설비가 2천만 톤, 이제 글로벌 20%, 그 전 세계적으로 한 12%의 설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톤이고 그 중에 2천만 톤이 멈췄고 그게 글로벌리 따지면 12%입니다. 네. 네. 그래서 12%가 갑자기 멈추다 보니까 그런 쇼티지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설비는 지금 그 뭐 4월 달, 5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정상화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미국 설비는 이제 원활하게 다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산 석유화학 제품들은 이제는 원활하게 나와서 글로벌 공급이 잘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어떤 요인들이 해결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거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추계가 전 궁금한데요. 특히 요즘 이제 중국이 이제 또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지금 뭐 공급 쪽에 대해서 오늘 좀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는 이제 기존 설비들, 기존에 이제 가동하는 이제 기존 설비들이 상반기에는 공급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정기 보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량도 좀 늘어난다. 기존 설비에. 신규 증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빨간색 그 점선으로 돼 있고 그 회색 막대기가 연간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게 연간 에틸렌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
곡선이라고 그 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략적으로 수요는 뭐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만 사실 이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매년 한 500만 톤 정도 이제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5,600만 톤의 에틸렌. 그러니까 에틸렌이라는 게 이제 석유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 유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은 쌀이에요, 쌀. 네. 쌀을 얼마나 쌀이 그냥 뭐 밥도 하지만 과자, 쌀, 예, 예. 뭐 그러니까 과자, 뭐 라면 뭐 이런 거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틸렌이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고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은 에틸렌을 기준으로 공급을 많이 체크를 하는 상황인데 그 에틸렌을 보면은 수요는 5,600만 톤이 연간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작년부터 1,000만 톤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게 조금 이제 딜레이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4년에 걸친 대규모 증설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예정이고 수요를 초과한 증설이 누적되다 보니까 서서히 좀 과잉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석유화학 시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이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증설의 사실은 절반 이상이 중국이에요. 네. 예. 과거의 어떤 그 석유화학의 어떤 증설 시기별로 나눠보면은 뭐 과거 한 5, 6년 정도는 이제 미국 증설이 많았습니다. 셰일가스를 이용을 해서. 그 전에 뭐 한 10년 이전에 이제 증설은 중동 증설이 많았어요. 중동에서. 예, 중동에서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증설은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요 대규모 이제 증설 과잉으로 들어올 이 과잉이 중국 중심의 증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로 옆집 증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옆집에서 싸게 만들어서 내면은 사실 무섭죠. 네. 되게 무섭죠. 사실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도 한동안 중국 철강 회사들의 대규모 저런 공급 때문에 초과 공급 때문에 정말 어려워했는데 그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겐 이 화학 정유 쪽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약간 이제 다운턴으로 들어갔다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원래는 작년 뭐 하반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1, 2월부터는 살짝 이제 완만한 하향세를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의 한파가 닥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로 솟는 이제 그런 이제 시황이 한번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지금 높았기 때문에 이제 완만히 서서히 내려왔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은 좀 있지 않을까. 영건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공급단인데 이 공급단이 탑을 만들고 그 추출을 해내려면 거기까지 왔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뭐 몇 개월로 끝날 게 아닌데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그 사이에 공급도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바스프 같은 경우 올해 전망을 보면 한 20% 정도 생산이 더 증가할 것이다,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몇몇 가지 품목을 보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는 아직 살아 있고 공급은 지금 당장 늘어날 게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4년까지에 걸쳐서 늘어나는 거면 그 마진의 축소도 결국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보이거든요. 이 공급 증설이라는 게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잉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몇 달 만에 급격하게 하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네. 공급은 이제 서서히 지금 들어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시장에 이게 뭐 내가 이제 100만 톤 증설을 해도 다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서서히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20년부터 잡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중국 증설은 딜레이가 많이 돼요. 한 1, 2년 딜레이 되는 거는 다반사예요, 중국은. 그게 사실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올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완공됐다는 뉴스들이 좀 나와요. 네. 물론 또 가동해서 공급이 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로 좀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신증설에서 공급하는 이제 신규 물량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스프레드는 그 영향을 서서히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적적으로 이 부분은 좀 늘어날 것 같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틸렌 증설은 그렇고 그러면 그 하방 밑단에서 이제 또 그 제품단으로 에틸렌은 분해해서 만들어진 제품단의 기업들의 설비 증설도
따라오면은 먼저 따라온 그 뭐라 그럴까 제품군부터 가격이 빨리 떨어질 텐데 네네. 그것도 시차가 좀 발생하지 않나요? 에틸렌과 다운스트림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틸렌은 이제 가스 형태고, 그래서 다운스트림하고 바로 맞물려야지 이게 그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는 다운스트림이 어떤 제품이 될지는 뭐 정해져는 있겠죠. 네. 그게 동시에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틸렌이 공급이 늘면 에틸렌 가격 원가는 떨어질 것인데 그럼 에틸렌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수요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밑단 애들의 그 마진폭은 커질 수도 있잖아요. 품목별로는. 네. 이게 그 석유화학이 사실은 그래서 밸류체인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밸류체인을 좀 이제 뭐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업체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예요. 에틸렌 생산 따로, 다운스트림 생산 따로 이런 기업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틸렌을 가지고 다운스트림까지 다 한 번에 연결해서 그 밸류체인을 일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요 시황이 그 다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이제 에틸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네. 정확히 좀 하자면은 에틸렌을 가지고 에틸렌을 이제 100을 만들면 뭐 5를 떼서 PE 만들고 뭐 10을 떼서 MEG 만들고 뭐 10을 떼서 PVC 만들고, 그래서 다운스트림을 또 하나씩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운스트림이 뭐가 이제 과잉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해야지 좀 정확하게 되는데 뭐 지금 뭐 일반 이제 그 시청자분들하고 좀 이게 이런 자료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또 모아서 종합적인 게 에틸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요게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운스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PE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PE가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과잉이면 PE도 과잉.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제 MEG 그리고 이제 PVC 뭐 이런 게 조금씩 이제 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통상적으로 그동안 중국이 보였던 다른 여타 제조 분야의 어떤 뭐랄까요 스탠스는 구조조정 그리고 생산 캐파의 어떤 합리화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에틸렌은 이렇게 증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지금 에틸렌이 아직은 이제 중국이 순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직 모자라서 외부에서 사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중국 증설의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뭐 에틸렌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오는 에틸렌 설비의 캐파를 X표로 지금 표시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의 증설 규모는 굉장히 좀 그 설비 규모가 작았어요. 그 과거 10년은 설비 규모가 작고 그리고 원재료도 석탄으로 많이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원재료는 사실은 이제 환경 오염을 이제 유발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이 좀 이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좀 잘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실패한 증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획되는 증설들을 보시면은 이 X 표시가 위쪽으로 쫙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규모 설비들이 이제는 증설대에 나온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도 이제 나프타 가스를 혼합하는 원료. 그게 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원가 경쟁력이 높은 원재료를 쓴다. 환경 오염이 크지 않고 원가 경쟁력이 높은 원재료를 쓰고 석유화학 설비도 좀 대형 설비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부터 들어오는 중국 설비는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좀 높은 설비로 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저희를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가 이 정유 화학 분야에서 사실 우리 또 황 연구원님도 포항공대 나오시고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화공을 공부하신 전통파인데 저희 같은 문송이들에게도 그래도 알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 쉽게 오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제가 궁금했던 거 이제 팍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부담스러운 공급이 시작된다라는 첫 번째 화두를 열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 이런 쪽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지금 요게 그 유가입니다. 두바이 유가.
지금 이제 어느새 이제 $70를 넘었어요. 배럴당.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가가 낮으면 좋을까, 높으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맞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환경하에서 유가가 높으냐, 어떤 환경하에서 낮으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요가 끌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공급이 차질이 생겨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수요가 이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요. 근데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최근에 석유화학은 낮을수록 좋아요. 예, 왜냐면은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일단 이제 미국은 이 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요. 네. 에틸렌, 프로필렌을 아까 말씀드렸던 에틸렌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에서 생산한 나프타라는 거를 원재료로 만들어요. 에틸렌을. 그러니까 동일한 에틸렌을 만들지만 미국과 중동은 이제 가스를 원료로, 우리는 이제 원유 베이스의 원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재료를 써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원가를 싸게 만드는 놈이 이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가에 이제 얹혀져 있는 이제 원재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스 가격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가 워낙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는 아무리 올라와도 우리를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워낙 낮으니까 가격이.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낮아야지 경쟁을 하는데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우리는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 가격에 전가하는데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란 핵협정 복원 관련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핵협정에 이란이 복귀를 할 경우에 일평균 뭐 100만 배럴도 얘기를 하고 200만 배럴도 얘기를 하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석유를 원료로 해서 트래킹을 하니까 이란 원유가 들어와서 두바이유가 상대적으로 WTI나 이런 쪽보다 가격이 높지 않게 올라가는 게 좀 적게 뭐 이렇게 설정이 된다면 오히려 한국에 있는 NCC 업체들이나 이런 쪽은 마진이 커져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 미국은 원유 베이스로 안 쓰니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가스 베이스로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두바이유나 그리고 이제 뭐 WTI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건 다른 원재료를 써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났고 WTI와 두바이는 뭐 누가 더 비싸든지 간에 둘 다 올라가면은 우리한테는 올라가는 거고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냥 낮은 그 원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지금은 WTI가 두바이를 역전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한 5, 6불 이제 쌌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뭐 화석 연료에 이제 채굴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호황으로 좀 가고 있고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정제 설비 가동률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수요가 늘다 보니까 미국산 이제 원유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두바이유를 역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유업 안에서 약간의 마진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좀 약간 미세 조정적인 그런 이제 논리고 큰 틀에서는 가스와 석유가 어떻게 가격이 변하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유가를 보시면은 작년 말만 해도 지금 한 $40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최근 이제 한 7달 사이에 여기서부터 한 40달, 그러니까 한 $30 정도 거의 이제 수직 상승을 했죠. 과거 뭐 2017년도 상승 이제 각도와 그 뭐 18년도 각도에 비해서 이번에 사실 더 높은 각도 그리고 더 긴 기간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상반기에는 정확히 수요와 공급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급 사이클이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원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미국이 이제 옆집에서 이제 싸게 만드는데 우리가 비싸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많이들 좀 간과를 좀 하고 약간 이제 뭐 수급에 있어서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샌가 좀 부담을 갖게 되는 유가 레벨까지 지금 유가가 상승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가격 저항이 좀 발생을 합니다. 70불 이상의 이제 유가에서는 뭐 $40에서 $70 오는 과정은 굉장히 좋아요. 예, 뭐 더 빨리 사야 되니까 이제 가수요도 발생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 안에 있으니까 뭐 열심히 사죠. 그리고 제품 가격도 반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갸우뚱한 거죠. 이거보다 올라가면 따라가야 돼? 얼마나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북미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 가격 차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봐긴 해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에틸렌 가격 그 전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그 설비는 ECC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탄 크래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납사를 해서 NCC라 그래요. 네. 납사 크래커. 그래서 거기서 동일하게 이제 에틸렌을 만드는데 네. 에틸렌 1톤을 만들 때 각각의 원료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예요. 예. 그래서 요 남색으로 있는 게 우리 쪽 원가예요. 예. 납사,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납사도 같이 얹혀져서 예. 올라가요. 납사가 그 1톤 만드는데 지금 638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에탄 가격으로는 에틸렌 1톤 만드는데 131달러가 소요가 돼요. 차이가 크네요. 갭이 지금 500달러입니다. 예, 차이가 지금 에틸렌 가격이 한 900달러? 크네요. 아니, 9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네. 그리고 이제 PE 같은 경우가 이제 1000달러 내외.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1000달러 내외인데 원가가 지금 500달러가 차이가 나요. 굉장한 네. 차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산 원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실 석유화학 그 산업은 그 역내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아시아,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거를 건너오려면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라 그러는데 아비트라지 갭을 넘는 이제 가격차가 발생하면 이동이 됩니다. 네. 대략 한 400달러 이상의 갭이 발생하면 배를 타고 오는 운송비를 넘고 그리고 시간 같이 뛰어넘는 그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400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제 미국산 제품이 아시아로 와서 넘어오군요. 저가로 팔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원활하게 넘어올 수 있는 가격까지 갭이 지금 벌어진 게 문제고, 그래서 요 갭이 사실 유가가 70달러 넘어가면 요 갭을 이제 훨씬 이제 훌쩍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달러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가격대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보시면은 2011년, 12, 13년도 이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아시아의 그 원가 갭이 800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저렴한 이제 에탄 가격이 에탄이 좀 그 가스가 좀 많이 생산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그 당시 100달러. 이제 미국의 이제 원가는 80% 이제 하락하면서 그 갭이 800달러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산 에틸렌 기업들의 마진율은 영업이익률은 한 5-60%로 올라갔는데 국내 기업들은 마진율이 쪼그라들면서 미드 싱글, 로우 싱글 거의 뭐 BEP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2014년, 15년도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우리가 원가 회복하고 그때부터 시장이 좀 좋아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가 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반기에는 지금 수급으로 지금 굉장히 좋았던 시황이다 보니까 원가를 잠시 지금 내려놓은 상황인데 요거를 좀 보면 원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까지 유가가 올라왔네. 지금부터는 좀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아.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운임이 근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임 감안해도 말씀하신 대로 저 정도로 뭐 한 5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면은 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운임하고 정확하게 지금 요 매칭을 지금 하지는 지금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 운임 가격도 지금 많이 좀 바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틸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체 형태로 된 이제 엔드 프로덕트 완제품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이제 가격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500달러면은 그 정도로 해도 이게 좀 들어오는 가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오늘 너무 문제점만 얘기해가지고. 아닙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 좋을 땐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쿨다운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말씀을 좀 세게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 미국산 그 미국의 이제 그 가동이 중단되면서 어디 있죠? 이게 미국이 이제 가동이 이제 중단이 이제 되면서
미국산 제품이 아시아로 유입이 많이 됐었어요. 예, 미국산 이제 저가 제품이거든요. 커머디티 제품이 만들어서 동남아 시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낮은 가격에 이제 형성을 하니 이제 그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로 넘어오는 물량이 끊겼죠. 끊기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저가에 들어오고 우리는 약간 그거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었는데 유가가 올라갈 때 그거를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하고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디 있죠?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가 물량이 지금 아시아에서 다시 깔리는 시기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높은 원가고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저가가 지금 깔리면은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마진 반영이.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공급 측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공급 측 요인들은 미국 쪽에서의 그 낮은 원가에 에틸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공급이 과잉이다. 그리고 또 중국 설비가 증설이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급이 과잉이다. 그럼으로써 제품 가격들이 모두 낮아질 것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은 이제 수요 단이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수요 단이 지금 이렇게 고마진을 획득하게 된 건 수요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수요가 살아 있을 듯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장이 눈치채고 마진 스프레드 마진이 좀 꺾이니까 주가 벌써 빠지기 시작하는데 수요 단이 계속 네. 이렇게 그 수요단도 죽을 것이다 내년도에 충분히 다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게 수요예요. 네. 수요는 예, 뭐 데이터도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화학이 굉장히 좋은 거를 느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화학이 되게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의외로 좋았어요. 하반기에. 네. 그게 수요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주문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배달 뭐 네. 해서 그 뭐 아침에 뭐 배달하고 그런 거 주문 엄청 많이 해요. 음식도 이제 외식 못 하니까 이제 음식 다 포장 용기에 막 엄청나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오고 그 푸는데 뭐 한 또 시간이 엄청 걸려요. 예, 그거 다 이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가전 제품들도 다 바꿨죠. 여행 못 가고 뭐 하니까 그 돈 아껴서 이제 가전 제품을 네. 쉽게 바꿀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소파, 뭐 침대, 가구, 뭐 집안 내에서 쓰는 것도 많이 바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침에 저도 이제 출근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배달 온 것들 이제 들여놓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시켜놓고 그리고 네.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소파를 바꿨습니다. 예, 맨날 이렇게 집에서 소파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다 해지더라고요. 금방 해지더라고요. 예, 그것도 또 바꿨어요. 이제 이런 게 다 사용돼. 소파도 이제 뒷면은 다 PVC 있어요. 그렇죠. 안쪽에는 이제 폴리우레탄을 쓰고 가전 제품은 이제 ABS, PC, BPA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SM, 그러니까 PS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화학 제품의 영역이고 그게 코로나 특수에 의해서 수요가 의외로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쇼핑 주문 금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게 이제 늘면은 거기에 이제 포장해서 오는 포장지도 늘고 그렇겠네요. 그 내용물도 다 화학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느는 거고. 이게 지금 봤더니만요. 여기 이제 작년도 이제 중순까지는 그냥 뭐야 하고 다들 이제 집에서 했는데 이제 적응을 하다가 8월 이후에 이제 이때 이제 1차, 2차 이제 그 코로나 그 위기가 왔었죠.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주문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네. 집에서 주문하는 거 괜찮다. 늘고.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더 빵 늘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또 작년 대비 연간으로 확 또 느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이 는다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고 석유화 수요가 는다. 예, 그런 거고.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도 살펴보니까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네. 수요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하반기는 어떨 거냐.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가정, 실내 생활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늘 수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외식도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배달시키면은 이제 PP 용기에 PP가 원래 굉장히 강해요. PP에 뭐 PS 구통에 이제 뭐 HDPE 비닐에 뭐 싸서 뭐 PVC 랩에 싸가지고 타지 화학 제품에 싸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외식을 하면은 그냥 어찌 이제 사기 그릇, 그렇죠. 플라스틱 그릇
여러 번 쓰는 이런 데다 먹고 다시 닦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좀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석유화학 제품의 이제 커머더티 제품들은 코로나 특수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자동차 안 타죠. 네. 예, 그래서 뭐 타이어 같은 타이어 그리고 신발도 안 달아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옷도 집에서 있으니까 약간 이제 스판덱스처럼 늘어나는 것만 입었지 이제 외부에 나가는 이제 옷을 이제 안 입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타이어 그리고 의류 소재들 이런 건 좀 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활동 전반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뭐 가성소다나 뭐 칼륨 계열들 그리고 산화방지제, 뭐 UV 차단제 이런 데들은 이제 뭐 화학뿐만 아니라 뭐 철강, 알루미늄, 비철 뭐 이런 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산업 활동 늘어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가진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시황이 하반기에 수요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건님 그 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코로나 끝날 때 즈음이 되거나 또는 이제 백신 양이 많아져서 물건을 더 많이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살 거면 화학 수요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동안 지난 1년간보다 집에서 사는 물건이 줄어들면 화학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외부로 많이 돌아다닌다면 산업재 관련 화학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수요 쪽은 정리를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으네요. 네, 그 양극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연구원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대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별 어떤 주력 품목별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이해를 했는데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은 금호석유화학 이제 목표 주가 하향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이 섹터를 봤었을 땐 연구원님께서도 좀 하방으로 보십니까? 네, 그 석유화학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상고하저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상고하저를 이제 뭐 연간 전망으로 냈는데. 네. 뭐 맞죠. 지금도 이제 상고하죠. 네. 의외로 이제 상반기 고점이 너무 높아서 예, 또 문제였던 거고 예,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대비로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커모더티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상고하저 뭐 이런 거 싫다. 그냥 자체적인 성장 제품, 성장 사업으로서 그냥 화학과는 무관한 성장을 하는 기업. 네, 차라리 그런 데는 그러니까 화학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동박이나 2차 전지에 쓰이는 동박이나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산업. 사실 이제 석유와 커머더티 시황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동박 시황을 보면은 하반기에 더 계단식 점프업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여러 기업이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수급적 요인도 같이 좀 따져봐야 돼요. 2차 전지라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좀 더 살 수 있는 기업들. 예,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자체적인 성장 제품을 갖고 그냥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고하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반기 뭐 전반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덜 내려가는 제품. 네. 예, 그래서 뭐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 예, 그런 기업은 조금 더 방어적이다, 괜찮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화학은 들을 때마다 사실 모든 제품에 화학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반도체에도 석유화학 제품이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2의 수출 품목도 사실 석유화학 아니겠습니까? 1등이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 사실 들으면 이게 산업 전반이라서 야 정말 어렵긴 하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오늘은 명쾌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책과 관련된 건데 야, 우리 애널리스트님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약간 해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 책을 읽고 무슨 얘기냐? 대표적으로 석유화학부로 군 그러면 친환경에 약간 배치된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환경 전문 애널리스트라는 깃발을 꽂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의 서두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환경 트렌드, 탄소 제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난 제 느낌은 연구원님께서 석유화학을 내려놓으신가 보다.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런 엄청난 친환경적인 트렌드인데 앞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 앞에서 이런 중장기적인 거 꼭 의미가 있는 전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석유화학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그러니까 화학 담당이 이제 환경을 담당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이었죠. 사실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 원흉. 이제 미세 플라스틱 원흉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거 뭐 문제 있는 그런 섹터가 뭐 어디 무슨 환경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활 필수 제품이다 보니까. 어쨌건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깨끗한 방법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전환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기업들이 좀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정부 규제를 통해서 그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우회적인 혹은 직접적인 이제 압박이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화학 기업들이요. 예. 그러니까 화학 설비를 돌리는 데는 이산화탄소를 무조건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이제 NCC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예, 근데 갑자기 탄소 중립을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난감하죠.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기업은 이제 선언은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우회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다른 구조로 좀 바꿔보자. 예,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CJ가 요즘 관심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기존 생산량 제품을 좀 줄이자라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그냥 묻어가지고 외부에 이제 노출시키지 않게 하자. 뭐 CCUS라고 탄소 포집 장치,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이산탄소를 이제 화학에 더 활용을 해서 이거를 잡아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다 화학 기업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도 너희가 해라. 직접 자기네들이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지금 많은 이제 챌린지를 얻고 있고, 하지만 이거를 먼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기업이 나온다면은 더 빠른 그리고 더 이제 높은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발생하는 만큼 또 어디선가 이만큼 줄여주면은 돼요. 예, 그리고 줄인 거를 또 인정을 받아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이 그 친환경 그 에너지 발전, 뭐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런 쪽을 통해서 뭐 좀 더 중립화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투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따져 보면 지금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뭐 휘발유나 또 항공유나 이런 것들이 과거 뭐 당연히 전년 대비로는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서 혹시 뭐 이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또 조금 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화학업체들은 그렇다 쳐도 정유업체들은 그러면 마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간다면 유가가 현재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도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거기도 확실하게 수요 증가단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지금 좀 SOL이나 이제 정유 기업이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가 좀 올라간 요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각 그 증권사 이제 전략팀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논리 그리고 쉽잖아요. 그 그러니까 수요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왜냐면 이제 비행기도 더 많이 날아갈 거고 그 원료 그리고 자동차도 더 많이 탈 테고 그 원료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유가 좋아질 거냐. 그 중간 단계를 사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예. 공급이 그거보다 더 많으면은 더 좋아질 수가 없죠. 예. 근데 지금 정유사들의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게 지금 그 글로벌 그 수요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네, 뭐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낮춰서 그 수요를 지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좋아진다면은 가동률도 지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가동률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가동률은 금방 이제 며칠 안에도 확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요를 내가 하려면은 주문을 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 증가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가동률은 금방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률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OECD 정제 설비 가동률 그 연간 그 월간 트렌드를 이제 누적해서 보여준 건데 보통 이제 80%에서 9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가동률이요. 계절에 따라서.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3월 달에 65%까지 내려왔어요. 수요가 박살나니까 그만큼 낮춰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낮은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낮추고 있다가 수요는 조금 회복돼서 그래도 이제 작년 말까지 예년에 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 올 지금 1월까지 이제 뭐 이게 집계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여전히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요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데 공급 설비 여력이 많아요. 기존 설비에. 그래서 그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제 마진 개선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 가동률 떨어진 거를 예를 들어 80%대로 올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렇게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일주일 안에? 예. 그럼 어떤 왜냐면 수요도 감당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정도로 빠른 공급이라면?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피드를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설비가 크다 보니까 갑자기는 안 되지만 이제 며칠에 걸쳐서 그거를 조금 이제 서서히 램프업을 하면은 그렇게 좀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진짜 저 같은 문송이에게는 아주 축복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원래 전공자이시고 이렇게 직접 그 딥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배려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그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오늘 쉽게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예. 뭐 다음번에는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장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시고 걱정하는 화학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대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